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배민을 비롯한 배달앱의 말도 안 되는 수수료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작년 말 내놓은 상생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4월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6.8%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배달앱 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들의 수익성 감소는 외식업계에 큰 과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배달앱을 보이콧하거나 탈배민을 시도하는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떠나는 브랜드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배달앱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8월 배민은 중개 수수료를 배민 원 기준 주문 금액의 9.8%까지 인상했었죠.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며 목표 수익률을 20%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배달 수수료를 지출하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배민의 경우 가게 배달은 배민 원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지만 배민이 가게 배달과 관련된 노출을 줄이고 정책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결국 자영업자들은 배민 같은 배달앱을 통해 많이 팔아봐야 남는 게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의지가 전혀 없는 배달앱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브랜드와 배달 대행사의 배달앱 보이콧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오프라인 매장에서 홀 판매까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우를 보면 배달앱 전용 가격제인 이중 가격제를 시행해 매장에서 직접 구매 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손님들의 홀 방문 식사와 방문 포장을 유도하거나 아예 자사 앱을 통해 배달 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배달을 진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 프랜차이즈가 자사 앱 서비스를 늘리는 이유에는 소비자들이 고물가에 지나친 배달비가 부담되는 상황에 배달 앱 관련 주문이 줄어들기 시작한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 작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간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거래액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에게도 가격 부담으로 전가되며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가격 민감도가 커진 현재의 외식 시장에서 자사앱 서비스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중입니다. 최근 자사앱 서비스를 고도화해가는 시도는 외식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분식에서는 스쿨푸드, 치킨에서는 치킨 플러스, 커피에서는 더벤티 등의 사례가 눈에 띄었고, 배달로 많이 시켜먹는 햄버거의 경우는 버거킹, 롯데리아 등 기존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전국 92개 매장으로 확장 중인 수제버거 브랜드 왓더버거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왓더버거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하며 바뀐 배달 환경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분석해 볼 텐데요. 우선 왓더버거는 인기 메뉴 7종을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할인하는 갓더런치를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메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갓더런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매장에 방문해 봤는데요. 제가 방문한 매장은 13평에서 14평 정도 아담한 매장 크기에 테이블은 5개가 있었습니다. 매장 규모가 크진 않고 배달과 포장이 6, 70%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장이지만 홀에서 식사하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는데요. 이 매장은 오픈한 지 6개월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까지 평균 월 매출은 6천만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점주분께 여쭤보니 평일에는 오히려 저녁 매출이 높고 주말에 점심 매출이 올라가며 일매출 2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도 매출을 기록했을 때 자사 앱을 통해 생기는 장점은 배달앱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 점주분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플랫폼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만큼 자사 앱에서 가격 할인이나 프로모션으로 혜택을 주니 소비자들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분석하다 보니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지쳐 배민이 없던 시절로 돌아오고 싶다는 푸념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자주 뵙게 되는데요. 과거 음식점 업주,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었던 유통구조가 이제 음식점 업주, 배달 앱 회사, 소비자의 형태로 유통 단계가 늘어나며 중간 마진을 보는 플랫폼 비용의 추가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점주와 소비자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챙기며 자신들만 돈 벌고 그 피해를 전가시켜온 배달 플랫폼을 빼버리면 다시 매장 점주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며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사 앱의 활성화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가게로 전화를 해서 배달하던 시절의 문화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음식점과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장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왓더버거의 경우는 자사 앱을 통해 주문 시 특별 프로모션으로 사이드 메뉴를 반값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깜짝 쿠폰 등의 혜택도 제공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자사 앱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카테고리인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프랜차이즈를 통해 자사 앱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경험을 충분히 해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혜택이 있다면 배달 앱 외에 외식 브랜드 자사 앱을 활용하는 것을 번거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충분히 생겨난 상황입니다. 물론 자사 앱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초기 개발 비용과 홍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주문 경험이 쌓일수록 자사 채널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가 쌓여 브랜드의 강력한 자산이 되는데요. 그럼 왓더버거의 자사 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앱에 처음 접속하면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었고, 회원 가입은 대부분의 앱처럼 카카오, 네이버 간편 가입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면 우측 하단에 퀵 오더가 보이는데 가까운 매장이 나와서 바로 주문이 가능했고요. 자사앱 할인 가격으로 메뉴들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매장으로 주문이 가능하니 복잡하지 않고 간편한 부분은 분명 장점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상단에 위치한 커다란 배너들은 클릭해서 상세 안내가 나오는 게 아닌데도 UI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왓더버거 자사앱 이용 현황을 보면 현재 9,000명 이상으로 이용 고객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었는데, 소비자들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사 앱의 사용을 늘리는 부분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자사 앱으로 구매 시 가격이 배달 앱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는 걸까요? 확인 결과 보시는 것처럼 평균 7에서 10% 정도 배민 앱에서 시키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는 해당 가격이 5월 중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안 나가는 만큼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할인 혜택이 돌아오는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왓더버거가 자사 앱을 도입하며 가격을 오히려 낮출 수 있었던 데에는 안정적인 식자재 비용 구조도 있었습니다. 왓더버거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 개편이 진행된 작년 8월 이후 식자재 원가율을 지난 6개월간 오히려 3차례에 걸쳐서 인하해 왔었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현재 원가율이 34에서 35%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점주들은 비용 예측이 가능해지기에 소위 말하는 계산이 서는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왓더버거의 전매장 평균 매출과 수익률은 어떨지도 궁금해졌는데요. 실제 왓더버거는 자사 앱을 도입한 이후 전매장 평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작년 전지점 월 평균 4,200만 원 정도였던 매출은 현재 4,800만 원으로 15% 정도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최근 4월 30일에는 신메뉴도 출시되었고, 신메뉴와 더불어 코카콜라 키링 이벤트가 같은 날 시작된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벤트 상품은 자사 앱과 홀 키오스크 주문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자사 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의 전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다른 비용들을 봐도 배달 비중이 높은 매장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구조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배달앱 주문 기준 모든 비용을 제외한 가맹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9% 정도였고, 배달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홀 판매 시에는 30% 후반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며, 최근 배달앱 주문 비중이 줄어들고 자사앱과 홀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평균 영업이익률은 20% 중후반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왓더버거는 가맹 사업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폐업률이 1%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물론 오늘 왓더버거의 사례로 자사앱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며 브랜드가 노출되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아예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달앱이 자영업자와의 상생에 진정성이 전혀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그냥 플랫폼에 귀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문제는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영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민의 횡포에 순응하지 않고 자사 앱과 자체 프로모션 등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브랜드가 더욱 많아져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다면 이들이 지금 같은 갑질을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도전을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자료조사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